안녕하세요. 기술사의 시선 아키폴리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이야기는 부실 종합세트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입니다. 2025년 12월 광주의 한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철골 트러스가 무너졌고 노동자 4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 검사, 그리고 제도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사고는 2025년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 광주 서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의 도서관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붕층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도중 철골 트러스 접합부가 끊어지며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기둥 간격이 최대 48m에 이르는 장스팽 구조물, 총 사업비 516억, 설계 변경 7차례 있었습니다. 사망자 4분 중 1분은 외부 자재업체 직원이라 공공발주 사업의 안전 책임 문제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건물은 야심찬 설계였습니다. 지상에서 띄운 168m의 공중부양 브리지, 개방감을 위해 기둥 간격을 최대 48m까지 벌렸습니다. 일반 건축의 수배에 달하는 간격이고 봉바리를 줄이려 피시거더 특허 공법까지 적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어려운 구조물이 7번의 설계 변경을 거치며 점점 까다로워졌다는 점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원래 설계는 이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세에 실제로 작용한 인장력은 2744kN, 설계 강도는 7852kN이었습니다. 작용한 힘은 설계 강도의 35.5%, 안전율로는 약 2.9였습니다. 설계대로만 시공됐다면 무너질 이유가 없는 안정적인 범위였습니다. 문제는 설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부터 시작됐습니다. 강구조는 접합부가 생명입니다. 강제 부재 자체는 멀쩡했지만 이어붙인 접합부의 실제 강도는 설계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북측 48m 트러스의 가세와 주기둥 연결부가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졌습니다. 부재가 아무리 튼튼해도 접합부가 부실하면 구조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접합부는 왜 이렇게 약했을까요? 부재 간격이 벌어지자 정밀 용접 대신 폐철근을 끼우고 겉만 떼었습니다. 정상 용접은 틈을 용접 금속으로 완전히 채워 단면이 끊김없이 이어지지만 이 현장은 폐철근 토막을 끼우고 겉면만 얇게 용접했습니다. 내부에 불연속 단면이 생기며 응력이 한 곳에 집중됐고 정상 하중의 3분의 1 수준에서 접합부가 찢겨나갔습니다. 심지어 사고 당일 투입된 용접공 4명은 전원 무자격이었고 그중 1명은 현장 기량 테스트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실시한 초음파 탐상 UT 검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주요 철골 접합부의 불합격률은 88.6%, 걷어가세 연결부는 100%였습니다. 합격률이 아니고 불합격률입니다. 검사한 185개 접합부 중 164개가 불합격, 단 하나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기능사 이상 자격의 실무 1년 기량 테스트를 통과한 숙련공이 투입 기준이지만 현실은 투입 용접공 4명 전원이 무자격이었습니다. 이 부실한 접합부 하나가 무너지자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이른바 누진 파괴입니다. 첫째, 연결부가 하중을 못 견디고 탈락합니다. 둘째, 트러스를 지지하던 힘의 경로가 끊깁니다. 셋째, 갈 곳 잃은 힘이 인접 부재로 급격히 쏠립니다. 넷째, 옆 트러스와 걷어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부실하게 시공된 접합부 하나가 거대한 트러스 전체를 무너뜨린 첫 조각이 된 겁니다. 앞서 말한 7번의 설계 변경은 구조의 약점을 키웠습니다. 첫째, 철판 두께를 23mm에서 12mm로 줄여 두께가 급변하는 단면에 응력이 집중되는 국부 좌굴 위험을 키웠습니다. 둘째, 100mm 소슴, 즉 캠버를 준 채 타설하면서 양단을 미는 수평력에 의한 횡자굴 위험이 생겼습니다. 셋째, H형강을 각형 강제로 바꾸면서 내부 합류부의 완전 용입 용접이 현장에서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2가지가 있었습니다. 임시 지지대인 가설벤트 구조 계산서에는 상부 철골 자중만 반영됐고 철골의 약 4배에 달하는 콘크리트 타설 하중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제대로 반영했다면 가설벤트를 최소 5배 이상 보강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시공사는 작업 방해와 장비 이동 불편을 이유로 가설벤트 14개를 타설 전에 모두 철거했습니다. 받쳐야 할 하중을 계산해서 빼고 그나마 있던 받침마저 먼저 치운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번의 안전신호가 모두 묵살되거나 조작됐습니다. 3월 구조기술사가 기둥 접합부 전수 검사를 권고했지만 공기와 비용 우려로 묵살됐습니다. 4월 감리단이 가설벤트 하중 계산 오류를 광주시에 공식 보고했지만 안전 보강 지시 없이 방치됐습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정식 검사 전에 부실 용접부를 미리 덧땜질해 합격을 유도하는 성적서 조작까지 있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무너진 건 구조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주관사가 부도나자 시공 능력 200위권 밖
연 시공 능력 약 68억 규모의 업체가 560억 고난도 공사를 단독으로 떠맡았습니다. 철골 공정은 무등록 영세업체의 불법으로 재하도급됐고 면허 불법 대여와 무계약 시공으로 품질과 안전관리가 사라졌습니다. 부도로 지연된 공정은 개관 일정과 지체 상금 압박 속에 한겨울 무리한 타설로 만회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공공광급공사라 건진법이 우선 적용되면서 구조기술사의 현장 검측과 상주마저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1994년 성수대교 붕괴는 철골 트러스 용접과 연결부 결함, 이음부 파단, 그리고 점검관리 체계의 실패였습니다. 2025년 광주대표도서관은 가세와 주기둥 접합부 용접 불량, 하중 쏠림에 의한 누진 붕괴, 경고 묵살과 검사 조작이었습니다. 접합부 부실에서 하중 재분배로 그리고 누진 붕괴로 똑같은 길을 우리는 30년 만에 다시 걸었습니다. 구조의 안전은 가장 약한 접합부에서 결정된다는 그 교훈을 우리는 또 잊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로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구조기술사 검측 의무화. 둘째, 비파괴검사 독립발주. 셋째, 적정 공기와 기후 연동. 제도와 규정이 없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지켜지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기술사의 시선은 다음에도 우리 곁에 건설 현장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사의 시선 아키폴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this is it. Absolutely brilliant.